자, 최근에 들어서 마치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처럼 미 연준이 12월 달 FOMC 회의를 통해서 애당초 5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하다가 이제 기본으로 빅 스텝 0.5 정도가 아닐까 하고 또 최선의 경우에는 0.25 인상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 금리 인상 폭이 꺾이고 이것이 마치 이제 금리가 하락할 징조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머지않아 금리가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이나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이나 또 각종 이 부동산, 암호화폐 같은 이 투기에 관련되어서 종사하거나 또 미국 월가나 한국의 또 각종 이 관료들 중에 모든 것이 무사하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물가가 정점을 지났, 그래서 이제 물가가 내려갈 거다. 특히 중국에서 시위가 좀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 시위가 석유 가격을 내려가게 하고 각국의 주식 가격을 내려가게 했다. 그래서 시위가 기점이 되어서 결국 이 물가가 하락하지 않겠는가라는 좀 황당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11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이제 12월 30일 날 파월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해요.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서 지금 이 완화된 금리에 대한 방침, 긴축에 대한 완화된 방침을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이 긴축 속도 조절을 한다. 저 긴축을 한다는 말은 금리를 올린다는 말인데 금리를 갖다가 올리는 것이 낮아졌다. 올리는 비율이 낮아졌다. 그걸 언급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긴축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경기 침체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연준이 이자율 상승폭을 둔화시킬 거라고 지금 지배적으로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 11월 2일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기조와는 좀 다른 거죠. 그때 파월 의장은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최종 금리의 방향이 6%대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도 말을 했고 긴축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준 의장이 그렇게 말했고 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은 달리 말했는데 이 서로 다른 방향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이 내용들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류로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는 이야기가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퍼지고 있어요. 이와 이제 또 더해서 하나 나오는 거는 인플레가 정점에 이르렀다. 그래서 무디스는 10월이 최고점이다라고 이 신용평가 회사는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소비자 물가가 올해 10월 작년 10월에 대비해서 1년 전보다 12.1% 상승해서 정점을 찍었고 그래서 이것이 올해 최고점이고 이제 앞으로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세 인플레가 둔화되어 갈 거다라고 말을 무디스 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세계 각국 주요국에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또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10월 달보다는 0.2% 정도 유로존에서는 둔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원자재, 식량 가격도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물가 인상이 이 공급 채널에 있어서의 병목 현상, 즉 잘 공급이 안 되는 이 유통상의 문제나 또 전쟁 등으로 인한 문제 등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가고 있고
이것에서 지금 협상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겨울에 격화될 거라는 측면에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추길 우려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플레이션의 근원적 문제가 뭔가 하는 인식을 다들 또 깜빡했죠. 지금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수요가 소비가 급증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거나 석유 수요가 급증한 것도 아니고 가스 수요가 급증한 것도 아니고 식량 수요가 급증한 것도 아니고 공산품의 수요가 급증한 것도 아니고 주택 건설 수요가 급증한 것도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이 통화를 코로나 기간에 너무 남발해서 엄청난 양의 달러 및 각국의 통화를 발행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황이라서 주요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바탕이 된 아니면 전쟁이 너무 그냥 크게 터지고 또 각국이 이 원자재 등을 반출을 제한해서 발생한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플레의 근원적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경향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가속화시킨 데 불과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6월 24일 날 올해 터졌죠. 근데 작년 말부터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질 때 한참 심해지기 시작할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나 또 코로나로 백목 현상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가장 극심했던 것은 2020년이고 2021년 초반이었죠. 2021년 하반기에는 백목 현상이 공급 채널에 둔화될 때랑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격화됐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관계없고 공급 채널의 문제도 관계없는 본원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깔려서 그래서 그 돈이 자산 거품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근원이 호황 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면 인플레이션은 호황 때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불황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이때까지는 에너지 가격 등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가격이 피치 못할 요인으로 급등했을 때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그것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오일 위기 때 70년대 때 많이 그걸 갖다 언급을 했죠. 근데 이번의 위기는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사상 처음 겪는 화폐 남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니까 화폐가 많이 발행되었으니까 돈이 흔해져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면 돈이 정점을 찍은 겁니까? 돈이 이제 그만큼 시중에 깔린 돈이 그다 들여진 겁니까? 아니지요. 여전히 돈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공급 채널에서의 문제가 조금 해소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또 경기 침체에 빠져드니까 또 이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를 줄이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경향은 꺾이지 않는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지금 말장난을 해도 금리 인상은 지속되고 꺾이지 않는다. 한 1년 반은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지 쉽사리 금리 인상 때문에 꺾이지 않는다. 자, 미국의 연준의 고위 인사들이 시장에 팽배한 금리 낙관론에 선을 그었는데요. 연준 3인자이자 파월의 측근으로 꼽히는 존 윌리엄슨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요. 2024년에 가서야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내년 중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에 경고를 정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FOMC 12월 14일 날 금리 인상폭을 0.5%로 낮출 거라는 예상을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통화 긴축 기조는 지속되고
기본적으로는 0.5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를 더 올리고 당분간에 계속 통화를 갖다가 제약하는 긴축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더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연준 내 통화 긴축 매파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FOMC가 미국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시장이 과소평가한다라고 말하고 최종 금리가 7%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도 연준은 아직 금리 인상 동결 근처도 안 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낙관적인 이런 이 추세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연준 핵심 인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도 없고 물가가 안정되기까지도 한참 멀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러다가 경제 붕괴 현상이 나타날 건데 이렇게 가다가 나타날 거예요. 머지않았어요. 자, 그럴 때는 이제 또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